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라디오도 나가고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팟캐스트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팟캐스트에서 3위를 야, 이거는 뭐 기록 아닙니까? 앞에 1, 2 프로그램들이 데일리 프로이기 때문에 매일 실제로 하는? 1위네. 실제로 1위다. 예.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예, 자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YTN은 높은 분이 네. 진짜 데일리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니, 제가 귀찮아요. 됐어요. 진짜 거짓말했어요. 네. 우리 데일리 가면 무조건 1위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걸 믿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렸고 여러분들 사랑 덕분이네 이렇게 이루어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3위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이번 주에도 3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정말요?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3위 지난주 김용미 PD 역할이 컸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게스트빨로 네. 3위를 가기 위해서 이분 있으면 저는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초특급. 네. 자칭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60억 분의 1의 사나이 BBK 진상 규명을 위해 온몸을 던진 분. 그렇죠. 요 정도만 해도 누군지 다들 거진 다 알죠. 짐작이 가실 모든 겁니다. 사람 알죠. 이번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1인. 자, 누굴까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해 제기한 BBK 주가 조작 의혹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시사 안드로메다는 이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네,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YTN 라디오 출연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한 4년 만에? 4년 만에. 네, 4년 만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감옥 전문용어로 빵 이제 있다가 출소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이제 YTN에서 했는데 당시 담당 PD가 지금 저 밖에 앉아 있는 사람. 시사 안드로메다 PD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봉주 의원을 우리 방송에 모시자 했더니 엄청 반대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당시에 출소 특집 인터뷰를 꾸몄다고요? 아, 그래요. 간 크네. 그때 기억이 안 좋았나 봐. 간 컸네. 그런데 제가 강제로 이렇게 정 의원을 모셔왔는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된 상태입니다. 선거 출마는 당연히 못하고요. 투표권도 없으세요. 선거 무능력자라 그러죠. 선거 무능자. 잔인합니다. 투명인간. 네. 투명인간. 그런데 당시에 내려졌던 판결 또 검찰 수사 지금의 돌아보니까 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정봉주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다 맞는 맞아, 말이고 들어가고. 하나씩 다 진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재심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재심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선거 자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면 복권 후에 재심해라. 이 말도 복권해야 있고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맞는 얘기죠. 박준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사면 복권이 아니에요. 복권입니까? 사면은 이미 됐어요. 형을 다 살았어. 네. 그 사면은 형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형을 면해주고 줄여주고. 예. 석방을 하고 네. 줄여주고 없애고 그다음에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기 출소. 만기 출소. 하루도 안 빼주던가요? 아니 윤달이 껴갖고 366일이요. 그래서 저는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면은 사면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권만 남아 있는 거죠. 복권만 남았다. 예. 솔직히 좀 기대하시죠? 누구 저요? 네. 어제 그제 발표가 났는데 정치인 사면 없다고. 아, 그래요? 예. 청와대 기조가 그렇다고 아니, 나왔죠. 분명히 밝혔어요. 정치인 사면 없다.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잖아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정치인 범주에 진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치인 사면 복권 불어.
네. 없다라고 할 때는 돈 먹은 정치인들, 불법 부정한 정치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쭉 있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런 사람들 사면 복권이 없고 저는 시대의 양심, 네. 정치적 양심수. 네. 그래서 저는 한상균 그 민주노총 위원장 있잖아요. 네. 여기하고 분류가 같이 돼요. 네, 그럼 저는 정치인 사면 복권 없다라고 할 때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돈 먹고 감옥 갔다 온 정치인들 혹은 이제 한명숙 총리처럼 정말 억울하게 저 박지원 변호사 있지만은 9억 받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을 안 줬다 그랬어요. 예. 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1심에서 무죄됐던 게 2심에서 사정 변경 없이 유죄가 돼서 감옥 간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사면 복권을 해야 되고. 만기 출소했죠. 만기 출소했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사면 복권을 해줘야 돼요. 억울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돈 된다. 먹었잖아요. 내가 돈 먹은 사람들 명단이 없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언론에서 기사를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 경제사범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라 정몽주 전 의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JTBC 보도예요. 손석희 사장님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 썼네요. 아니 어제 우리 전해철 의원이 여기 출연하셨어요. 예. 전해철 의원이 아주 그 복권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롯해서 지금 여야 의원 125명이 탄원서 제출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도 예. 정보가 틀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125명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제출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6명이 떠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나를 빼면 어떡하노. 아, 정봉주한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더 많다는 거네요. 131명. 130. 네, 최종 숫자 131명인데 언론에 밝히지 않았잖아요. 예. 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꾸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청와대가 밀려서 해주는 것처럼 압박이 되니 충분히 정치적 의사 표명을 했다.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그러나 최종 숫자는 131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그거 결과는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근데 알겠고요. 연말보다 연초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131명이요. 옛날에 YS 네. 79년도에 제명되고 난 다음에 YS 복권을 희망하면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립니다. 그때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연명한 많죠? 최다숫자. 알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한 이유가 정봉주의 인품. 알겠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 지켜보면 될 테고.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럼요. 연초. 크리스마스는 연초.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럼 뭐 초파일? 아니 초파일? 그러면 초코파이 드릴까? 그러면 지방선거 나가긴 보궐선거 나가기는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선거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냥 방송의 공정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정식 절차가 법무부에서 사면복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반은 외부 인사, 외부 법률 전문가들, 그렇죠. 반은 법무부 내부 인사인데 외부 인사들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이제 뭐 큰 이게 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현 정권의 정체성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바꿨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인재 심사가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이때는 그 사면 복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민생사범 하겠죠. 민생사범이 너무 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로 넘긴다는 설이 있는데 한간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감옥 가고 크리스마스 때 출소하고 크리스마스 때 복권 복권을 되고. 시키면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인 줄 알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설날에. 설날에. 박지훈 변호사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복권 돼 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가 비어 있으니까 노원병이죠. 거기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국회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예. 예? 국회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복권합니까? 방송회의죠. 아니 방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시면서 뭐. 그래요? 네. 지금도 더 하려고. 대한민국을 방송으로 호령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그때 네. 이제 제가 초선하고 지금도 우리 지역구 가면 네. 하도 TV에 나오니까 아직도 현역 의원인 줄 알아요. 그럼 4선 했거든요. 4선 했는데 뭐 하려고 더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한 정치는 이제 다른 후배들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가면 동기들이 4선이에요. 그 1, 2년 지나면 또 동기들이 5선이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충분히
초선하면서 한 5선 정도의 활약을 했으니 국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요거 딴 방송에서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처음이죠. 이거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경사네. 복권해도 정치할 생각 없다. 기사 아니 타이틀 되네. 국회로 돌아갈 생각 없다. 국회로 들어갈 생각 없다. 정치는 국회의원만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예? 방송 정치도 있고. 예. 지자체도 있어. 기사는 또 제가 쓰니까요. 지자체 선거 언제 있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뭐 이런 설날모가 없다면 재심을 통한 그건 5년 걸려요. 아니 이거 누구야? 어느 나라 편이야? 아니 아무자 좋긴 아닙니다. 네. 22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걸 하다 보면. 그렇군요. 그 재심은 네. 검찰이 자신들의 유죄 판결 내린 것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저를 유죄 판결 내린 분들이 대검, 서울중앙지검 여기에 요직에 다 있어요. 네. 에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A급들. 그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갖고 당신들 나한테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여야로 진보 보수가 극한적으로 나뉜 사회에 있어서 시대 희생양이다 당신들도 너무 나한테 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당신들 다 용서했다. 하나만 잡으면 된다 난. 그 하나만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사람들이요. 네.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럴 것 아니,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뭐 우리가 지금 뭐 재밌게. 그래서 재심을 하면 네. 재심을 하면 그분들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판결. 어렵겠네요. 예, 네. 그분들이 이제 검찰에 다 지금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은 간첩 조작 사건 이런 70년대 했던 것도 3, 40년 뒤에 하는 이유가 이른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네, 대한 그렇죠. 공격이기 때문에. 그 검사들 다 나가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네. 이야기를 계속 하시려면 쭉 하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예. 뭐요? 들어갈 타임을 내가 못 잡고 있어, 지금. 얘기 뭐 질문을 하려고 하면 자기 또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자, 어쨌든 우리가 농담으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 감옥 생활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감옥 생활을 잘 적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2번을 살아봤으니까. 2번 살아봤으니까. 처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 그 대학 때도 행복하게 잘 지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예. 나이도 이제 그 50이 넘었고 예. 또 이제 가족들 예. 또 어머니께서 이제 90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돌아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혹시 면회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가뜩이나 그 걱정이 많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밖에 세상이 걱정이 되니까 아내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밖에서 쥔 게 많은 사람들 아니 그렇죠. 손에 네. 이분들 징역 잘 못 산다고 내가 계속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징역 살기가 쉽지. 밖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게 많으면 징역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징역에 적응하는데 감옥에 적응하는데 6개월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절을 하면 산보일배. 허리 운동에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러니까 118번 뭐 110 몇 번 이렇게 절을 하는데 사회에 대한 그 기억, 그다음에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죄스러움, 잘못함 이런 것 때문에 180일 동안 눈물이 나와요. 이 절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부족한 인간으로부터 이제 훌륭한 인간으로 성찰하고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적응을 하는데 어려웠다고 했는데 극복하는 데 대해서 예. 그 운동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몸짱이 되셨잖아요. 무척 도움이 됐죠. 무척 도움이 하루에 됐어요. 진짜 목에서 단내나게 하루에 3시간 운동했어요. 3시간씩. 예. 정식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렇죠. 50분. 그 50분을 안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내가 국회의원 하다 온 사람인 줄 모르고 계속 뛰니까 일견에서는 마라토너가 들어왔다. 운동장 계속 뛰니까. 그거 딱 보면 또 눈빛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조폭이 들어왔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쭉 이제 저는 늘 교도관하고 1대1로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재수자들은 일렬로 서갖고 교도관이 앞뒤에서 이렇게 그 인도를 해요. 네.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움직일 때. 근데 전 늘 1대1로 다니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재수자들 쭉 다니는데 거기가 320명 중에 살인이 한 240명이 돼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저 아래 그 땅끝에서 1, 2, 3, 4급이 있잖아요. 네. 4급이 최하위인데 4급서부터 쭉 올라왔고 여기는 2급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2급 될 때까지 몇 년을 사냐면 20년형을 받은 사람이 12년에서 15년을 산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웬만한 조폭들 다 있고 웬만한 흉악범들 다 있는데 쫙 줄을 서 있는데 거기 이제
아산에 19파가 하나 있어요. 서산에. 19파 조직폭력회. 네, 조직폭력회. 19파 두목이 무기징역이에요. 네. 근데 내가 교도관하고 지나가니까 그 어느 재수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키가 한 80쯤 되고 몸이 좋더라고. 네. 17년 살았대요. 네. 저 지나가는데 저도 들었어요. 야, 쟤 뭐야 이런 거예요. 교도관 1대1로 데리고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자기 이제 부하가 부하 같은. 저희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국회까지만 듣고 의원을 못 들은 거야. 그래? 국회파? 그 어디 있는 파야? 근데 이 부하가 국회파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어. 자기 무식하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여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머릿속에 내가 한 5개월 동안 국회파 보수. 나중에 나한테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냥 나하고 동갑인데 네. 국회파 보수인 줄 알았다고. 참.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처음엔 마라톤인 줄 알고 있다가 노냥 팔굽혀펴 옆에서 보는데 그냥 사람들 보는데 스트레이트를 막 150개씩 하고 이러니까 조폭인 줄 알았어요. 그 몸짱이었잖아요. 식스팩. 예. 그래서 사진 그 봤어요. 운동을 하면 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땀 내고 막 극한 상황까지 가니까 밖에 있는 게 잊어먹어요. 잊어버리고. 네. 감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이 재수자들이 운동 많이 하거든요. 네. 감옥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 골방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 그게 감옥의 베스트셀러예요. 누가 쓴 건데요? 제가 쓴 거예요. 아유, 골방 몸짱. 저 깜짝 놀랐네요. 진짜 그걸 많이 사요. 그래서 내가 나온 다음에 저 교도소에 있던 친구들한테도 그 책 보내줬고. 네. 지금 식스팩 있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예. 없어졌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우와. 그 기사 안 봤네 한겨레. 그 출소하자마자 대회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보디빌더 대회입니까? 그가? 바로 나가지 않고 네. 와. 2015년에 나갔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출소하고 2년 뒤에 나간 거니까 잘 유지한 거죠.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몸 쫙 만들었다가 그렇죠. 4주면은 사회에 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바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2년을 유지하고 지금은 5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러클 정이라고. 아니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하는 게 대단하네요. 요즘은 몇 시간씩 운동하세요? 요즘은 이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와. 그래서 이제 6시 45분에 체육관에 도착해서 그때 2시간 하고 그리고 근력 운동 1시간, 러닝 한 40분.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으로 10시까지 출근하죠. 와.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감옥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조윤선 장관이 그렇죠.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갈 것 같은데. 예. 그 한 번 나왔다 두 번째 들어가면요. 제가 이제 그 SK 자금 관리했던 김모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2012년에 제가 감옥 살 때 서울구치소에 만났어요. 네. 또 그분이 모 재벌의 그 손녀 사위거든요. 아유, 그럼 다 알겠네요. 근데 그분이 감옥을 간 거예요. SK 자금 관리하다가. 그런데 1심에서 손을 썩고 그 보석으로 나왔어요. 아하. 근데 1심에서 재판하다가 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됩니까? 법정 구속됐어요. 4년인가 5년 받고. 근데 법정 구속 갖고 들어가는 날 나는 1년 살고 나왔잖아요. 예. 그 부인과 우리 부인이 잘하는데 우리 부인한테 전화했고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아하. 우리 남편 못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예. 내일 구속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윤선 장관 들어갈 게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요. 쭉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쭉 있는 게 낫든지 아니면 기존에 감옥 들어간 사람들도 내 그 사람들에게 막 눈물이 나네. 가슴이 아파갖고. 그냥 다 불어야 돼요. 있는 대로. 그렇죠. 싹 불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지금 이대로 있으면요. 20년이에요. 예? 특가법상 특가법상 제5조 국고손실. 네. 5년 이상인가요? 무슨 5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이죠. 누가 변호사예요? 네? 아니, 워낙 많이 아세요. 15 이상이면 10년 이상이 10년서부터 무기징역까지. 근데 아직도 내가 보기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본인의 배임 횡령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특활비 갖고. 근데 4년은 돼 있고 안 벌써. 원세훈 부인이 이쪽을 들이받고 있어요. 라고 추정이 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다고?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도 나왔잖아요. 찾아갔는데 잘해라. 근데 그날 굳건하게 마음 먹어라. 굳건하게 마음 먹고 애들하고. 왜 애들은 왜 건드려. 굳건하게 마음 먹어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했겠죠. 중요한 게 그날 4년 확정될 때 그 자리에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종이를 딱 들고 원세훈 부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남편 혼자 했냐고 이러면서 이미 한 번 난리를 폈어요. 근데 이분이
닉네임이 제2국정원장 아니야. 같이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나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 불 수밖에 없는데 얘기를 한다. 그리고 빨리 불고 빨리 그 선처받고 나와야죠. 전략을 짜야죠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선처받고 나오면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제 팟캐스트 모셔서 네. 얘기 한번 듣고 여기도 한번 모시고 예. 그 따로 오빠 하나 주고 그렇다면은 MB는 어떻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무상급식 동창생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아 저는 바람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진우 기자가 찾은 게 그게 커요. 그 다스가 네. 이제 그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꼽쳐둔 그 140억 네. 그거를 다스가 다시 2011년 2월에 돌려받는데 청와대가 동원되잖아요. 네. 그리고 김재수 LA 총영사가 동원이 됐고 네. 다스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 이게 다스 직원 내부자들의 제보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 보냈던 200만 불. 200만 불. 증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추적하는 건 뭐냐면 200만 불 이외에 다른 특활비가 또 다른 경로로 원세훈 원장이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추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제가 추적하는 게 있어요. 아 직접이요? 예, 제가 추적하는 건 있는데 저는 이제 김관진. 제가 이제 기자들 또 몇 명 제 이제 우산 속에 예.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관진을 다시 입고 네. 전문용어로 입고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누면 재구속 말씀이죠. 재구속되면은 이 김관진 장관을 통해서 MB에 대해서 나올 게 꽤 많다.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 사실 청와대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청와대에서요. 네, 그래서 MB 구속에 대해서요? 네, MB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하나 그 들어가 있는데 또. MB까지 가게 되면 정말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의 의심이. 근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그냥 뚜벅뚜벅 앞으로 향해서 가라. 그러고 역사의 평가 나중에 받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러고 이게 국민들 감정으로는 벌써 몇 번 구속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형 죄송합니다. 예. 예. 사형은 그 네, 중국 무협지 보면 싸용. 저는 근데 이제 MB를 BBK 이 문제로 그 구속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다만 다스 돌려받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원세훈 장관. 네.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 그다음에 댓글 사건도 있고요. 댓글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김관진은 댓글로 추적을 하되 꼭지는 다른 거로 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해서 터질 게 터질 거라고 봅니다. 곧 터진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뭐 압수수색도 하고 불러다 수사도 했죠. 이 사람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효 이분은 이제 그 소년 책사라고 할 정도로 책사.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부터 그때 이제 10대가 아니라 30대 중후반. 30대 중반이었죠. 중반이죠. 그때부터 이제 외교안보 관련해서 맞아요. 과외교사를 했고 그렇죠. 북한과 5.23 조치인가요? 5.23 조치를 통해 5.24 조치를 해갖고 북한과 관계를 단절한 거 이런 등등이 다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그 베이징에서 임태희와 함께 가갖고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돈 줬다가 창피하게 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자들 추적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도 이 사람 기획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김관진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럼 김태효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쉬울 텐데 김관진이 구속 부심으로 나오면서 좀 휘청했는데 한간은 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법조 출입 기자들은 김관진이 너무 많은 것을 불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가갖고 법정에서는 자기가 분 걸 부인을 하겠지만 재판 와중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너무 많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VIP에 보고한 증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도 빠져나가기는 좀 쉽지 않냐. 그래서 저는 보기에 김태효 대외 전략비서관이죠. 맞습니다. 대외 전략비서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데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MB에게 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바로 그러니까 열린다. 예. 김관진보다는 김태호가 더 핵심입니다. 바로 뭐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중간 매개고 기획자입니다. 그렇죠. 기획자로 봐야 돼요. 지금 뭐 한 종편 보도에 따르면 예. 김태호 그 전 비서관이 이제 김관진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MB 대통령하고 뭐 문자를 교환하고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어요. 그게 보도가 됐죠. 그게 네. 언제냐면 그 두바이 떠나기 전에. 두바이 전이죠. 예. 그 아랍에미리트 떠나기 전에 전화 문자 주고받은 거, 그렇죠. 전화 통화한 거 그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문자 주고받은 건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와 있죠. 예. 예. 그건 이제 정식 영장을 받으면 저 변호사인데 나 법 얘기를 해갖고. 많이 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였었는데 네. 살살살 내려왔고 신의주까지 왔다가 지금 개성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게 휴전선 넘어올 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태효와 주고받았던 내용. 네.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효 전 비서관이 이 양반이 그 재밌는 분이에요. 이게 그 MB 시절에는 김태효와 박영준 차관을 주목하면 됩니다. 박영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은 직급을 주고 주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MB가 그런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박영준 왕차관 같은 경우도 왕차관이죠. 마지막에 차관이 됐죠. 네. 그 전엔 그렇게 높은 직급에 있지 않았어요. 장관을 시켜도 충분했던 분들인데 안 시켰거든. 왜냐하면 노출이 되니까. 눈에 띄니까.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권은 몰아주고 예. 그러면서 바닥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 쪽에 박영준 그다음에 대외 전략 쪽에 김태호 이 양축으로 MB 정권은 유지가 됐다. 뭐 그 이상득 형 만사형통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치권에 아무도 안 믿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박영준과 김태호 양측으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준 말고 BBK 문제 다스 문제는 직접 챙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김백준 왕비서관이 있었고 또. 네. 자, 이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김태효라는 네. 사람인데요. 저희가 지금 녹음 방송입니다. 이제 방송은 이제 일요일 날 나갈 텐데 그때 되면은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뭐 법원에서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영장도 치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은 아닌데 네, 아직 이 아니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합니다. 그렇게 네. 되겠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발부될 것 같습니까? 검찰 김태효. 입장에서는 김태효의 신병을 확보해갖고 수사하는 게 목표일 텐데 어떻게 예, 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봉도사니까 별명이 맞춰보세요. 이거 촉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으로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좀 그 재밌게 예. 좀 없어 보이게 네. 왜냐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멀리 떠나거든. 쓸데없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정청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있지만 이러한 연관된 네트워킹된 이 범죄를 잡아낼 때는 무조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적용하는 게 조폭 논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지원 변호사가 네. 저하고 다른 조직의 수장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쪽 조직의 A 조직의 수장이야. 조폭에. 저 지훈이 요즘 너무 설친다? 이러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아하. 이러면 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 조직들이 가서 손을 보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죠. 야, 팔은 부러뜨려서 전치 2주를 내게 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몽둥이로 때려도 다리는 멍만 가고 부러지지 않게 하고 예. 이렇게 디테일한 오더를 안 때리거든요. 그렇죠. 큰 지시만 큰 그래서 지시색이죠. 행동대원들이 구속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었고 부두목이 나 그때 일찍 나가 있었습니다. 나 그럼 저기 때리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건 뭐 조직에서 결정한 상황이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도 어허. 구속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그때 당시 없다고 할지라도 이 조직의 기획 공모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구속인데 이 구속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김관진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추명호 구속, 김관진 석방. 네. 그다음에 선이 뭐냐 하면 김태효예요. 그렇죠. 그다음 선이 MB거든요. 네. 이 네 명의 라인인데 중간에 김관진을 빼냈거든요. 이상한 거죠. 그럼 김태효를 만약에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추명호 입장에서는 자기만 이상하게 당신들이 지시해서 추명호 국장이 옥도경하고 통한 내역이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지시해놓고 그렇죠. 왜 우리들더러 다 씌우려고 하냐. 왜 우리가만 하느냐? 자기들이 표창장 주지 않았냐. 네. 그러고 나서 우리들더러 국방부에서 압수수색 나오니까 증거 감추라고? 왜 우리들더러 다 이걸 해? 이거를 옥도경하고 통한 것을 녹취록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도됐죠. 예. 이 논리에 따라 이 조폭 논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말단이 구속이 되면 우두머리까지 가는 겁니다. 아. 김관진을 빼냈지만 김태효는 이 논리에 따르면 구속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어렵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법원이나 법원 내부에 이른바 이제 그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의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논리에 따르면 김태효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어렵다. 만약에 그걸 빼면요. 앞으로 이제 조폭들이요. 말단만 구속하고요. 조직두목도 하나도 구속 못 시켜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듣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쏙 빠져들어요. 아니 40분짜리 방송에 오프닝을 30분 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뭐 안 한 게 없어요. 아니 왜 지금. 진행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패널로 나오시니까 정말 들을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들었다 놨다 하죠. 예, 들었다 없습니다. 그래,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 방송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중한 광고주들이 보낸 광고, 네네. 광고를 한번 소중하네요. 듣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중파에서 광고 좀 하시면 안 이제. 이거 공중파 광고 아니에요. 라디오 광고는 따라고 이건 팟캐스트 광고예요. 팟캐스트 광고예요. 광고 큐! 오직 한 회사에서 16년간 고객을 모시고 있는 재무설계사 김동욱입니다. 재무상담이란 월급과 지출을 내 인생 목표에 맞게 계획표를 짜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 상담입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열심히 사는데 나아지지 않는 분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 연락처는 010-4511-2371 aig0001@naver.com 네이버 EJ 설계사 검색하셔서 카페 무료 상담 후기 읽어보시고 무료 상담을 빌미로 엄한 소리 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탄탄쌤입니다. 어머나, 여원 탄탄동화 주문했더니 탄탄쌤이 오셨어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으로 너무나 유명한 탄탄동화가 온라인에도 진출했습니다. 어린이 그림동화 수출 1위, 소문의 그 스테디셀러 여원미디어 탄탄 세계동화 36권 전집. 그동안 어린이 서점 찾아다니느라 힘드셨죠? 드디어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탄탄쌤이 직접 찾아가는 여원미디어만의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 온라인에서 탄탄동화를 구매하시면 책 활용법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독서 팁 등 궁금한 점을 상담해주는 탄탄쌤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간답니다. 책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는 여원미디어 탄탄동화. 지금 바로 옥션 또는 G마켓에서 여원미디어를 검색해주세요. 예,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동욱 설계사의 재무설계 네. 광고를 이제 듣고 왔고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이분이 고객들하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하고 도움 주고 안 맞으면 저랑 하실 필요 딴 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 그렇지. 한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그렇죠. 보낼 수 있는 거죠. 정직한 설계사. 이분이 사실은 저 만나기 전에는 상그지였어요. 오. 저를 만나고 이거 다시 사람이 됐지. 팟캐에 많이 광고를 하시는 분이죠.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아, 잘 그래요? 되고 있다는. 정직하게 예, 잘 되고 정직하니까 더 선순화되는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여원 미디어 광고 들으셨죠? 네. 아주 광고 깔끔하게 나왔는데 원래 여원 미디어에서 광고 안 만들고 그냥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네. 저희는 음원 안 만들고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제 밑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거를 성우 2명 부르고 이래가지고 돈을 광고비보다 더 써가지고 만들었어. 이런 멍청한 것들이 왜 이런 것들 일을 해야 됩니까? 멍청한 게 아니고 왜 화를 내요? 성세하고 좋네 뭐. 마이너스야 내 광고 받아서 비용 청구해 비용. 왜 화를 내?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만들려고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아니 돼. 사장이 지시를 똑바로 내려야지. 정말 나 진짜 예 그래서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요. 깔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깔끔하네요. 돈에 관련해서 이게 이 작가가 화 많이 내요. 화를 낼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광고를 틀어주고 알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적자를 보는. 그래 어쨌든 어린이 그림동화 수출 1위 네. 여원 미디어 광고였습니다. 20년을 어린이 그림 동화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어린이 서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번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인근 지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배송 또 도서 확인 기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탄탄쌤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오프라인 서점과 출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 판매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아, 역시 다 우리한테 광고하시면 다 착한 분들이에요. 좋습니다. 좋은 도서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꿈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지금 옥션 또는 G마켓에서 여원 미디어를 검색해 주세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광고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뭐 광고 음원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랬는데 돈 들여갖고 만들어주고 이런 거. 여러분들 광고 문의는 정치알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치알바. 여긴 시사 안드로메다입니다. 정치알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치알바 골뱅이 자매품. gmail.com. 예, 자매품이야. 다 내 거야 이것도. YTN 내가 좀 있을 때 다음 사장 나갈게. 정치알바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서요. 의원님은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재밌죠? 예. 네. 새로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 새롭죠. 오프닝으로 30분 떠들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 30분 떠들고 본방송 들어가고 10분 하고. 그렇죠. 자, 자칭 타칭 뭐 MB 전문가 그런 얘기도 최고로 많이 알고 예. 어느 정도 사랑을 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의혹 예.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큰 줄거리를 좀 몇 개만 정리 좀 얘기해 해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다스로 돈 넘어오는 과정에서 140억 원. 140억 원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호영 특검이 2008년에 특검을 했는데 다스에 비자금 조성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3월에 발견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을 안 대고 그 이제 공소시효가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스에 돈 흘러간 거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정치 개입. 네. 그렇죠. 이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이거는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시했으면 여기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죠. 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권남용 한 2개쯤 나왔어요.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어찌 보면 그 형법에서는 싼 징역이에요. 아주 그래서 약한 범죄라고 보죠. 약한 네. 범죄라고 보죠. 그래서 네. 직권남용으로 간 공무원들이 보통 1, 2년 정도 삽니다. 그렇죠. 5년 이하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권남용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주로 하급 말단.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이 인허가 위조해 주는 거예요. 인허가 내주면 안 되는. 그렇죠. 조그만 허가 없었는데 그런 걸 도장 찍어주고 몇백만 원 받고 이래서 직권남용이 그거 해당하는 건데 지금 국가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엔 직권남용이 나와도 5년 꽉 채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있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개입 또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직권남용에 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추정인데 남재준 그 전 국정원장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재준 그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느닷없이 자기 국정원장으로 있는 특활비를 40억 원을 청와대 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이거는 관행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특활비 내놓으랬는데 국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거 원래 관행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보고했을. 그래서 넘겼으면 이 부분을 갖고 원세훈 원장을 수사를 하면 특활비.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요 국고손실입니다. 그렇죠. 뇌물입니다. 더 셉니다.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무척 그 곤란한 건데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요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이건 뇌물입니다. 뇌물이 될 수 있죠. 네. 뇌물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뇌물. 그다음 국고니까 국고손실죄. 손실죄.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가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스탠포드 대학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0만 불 보낸 게 수상한 돈이에요. 네. 그게 해외 공작금이거든요. 네. 원세훈 국정원장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공작금의 규모는 진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해외 공작금 그러니까 한간의 여의도나 이런 국정원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시로 미국과 캐나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생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해외 공작금 운반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한다면 이 그 스탠포드는 하나의 복선이에요. 200만 불만 갖다 줬을까? 근데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택을 구입하는데 85만 불? 네. 그럼 자기가 튀기 위해서 했을까? 원세훈 원장이 창의적 사람 아니에요. 창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추정컨대 여기에는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댄 흔적이 있고 그리고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을 땐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청와대는 MB 손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MB는
MB 캐릭터를 분석하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정두원 경로와 김경준 경로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네. 정두원 의원은 MB는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문제가 될 거는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정두원 그 전 의원이. 그래서 아마 흔적을 잡기가 힘들 것이다. 이게 정두원 의원의 분석. 일부 맞죠. 예, 그것도. 그런데 김경준의 분석은 틀립니다. 어허. 김경준의 분석은 그때 우리가 김경준을 예. 이제 의원들이 면회를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아는 게 없다. 아하. 그래서 자기를 알면서 알아야지 감추고 도망을 가는데 아는 게 없어서 저것 손을 대면 이것저것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김경준이 보는 MB예요. 또 하나 김경준이 뭐라 하냐면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했다. 아하. 다스 대책회의를 지금 주진우 기자의 취재나 주진우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다스는 직접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챙겼다는 거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쪼인탁 까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돈 빨리 해결이 안 되냐 하면서 막 초조해하고 하는 게 거기에 MB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설과 이런 추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두원 의원의 분석과 김경준의 분석 중에서 양쪽이 다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경준의 분석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하나만 걸려도 MB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흔적은 생각외로 많다. 흔적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뭐 MB를 범죄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걸면요. 저는 이제 땡큐예요. 지도 평인 나도 평인. 예? 명예훼손을 거는 순간요. 이제 제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네. 범죄자들은요. 자기가 자기 꼬랑지를 감추다가 늘 증거를 노출시킵니다. 코너에 몰리면요. 늘 감추다가 걸려요. 그 박지원 변호사 잘 알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범인들이요. 사람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기다가 변을 보고 나오잖아요. 네. 증거 안 잡히려고. 그리고 2, 3일 있다 꼭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예. 흔적을 보고 감추려고 덮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걸리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자기 흔적을 덮으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MB가 이런 그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 단계에 지금 왔다. 그리고 그게 김태효와 전화통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우, 큰 자, 그림이네요. 의원님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와서 질문 한 개 했는데 10분 다 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방송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짧게 대답해 저희 주세요. 거저하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예. 그럼 저건 어때요? 지금 그 롯데의 잠실 빌딩 예. 그 문제도 좀 제이월드. 예. 제이롯데월드. 그거는 이제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네. 박범계 의원이 또 전문가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러프하게 그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 롯데월드도 심각한 거죠. 네. 제이롯데월드가 3도 틀었잖아요. 네. 네. 제이롯데월드를 만드는데 성남 활주로를 3도 틀었어요. 네. 근데 원래는 두 개의 활주로를 모두 10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그 제이롯데월드하고 전투기가 부딪힐 개연성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원하는 10도 트는 거였었는데 이게 3도 트는 거예요. 그렇죠. 박범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틀 거에 어느 정도의 불러불러 뭐 등등 해갖고 어느 정도의 돈이 세이빙이 됐냐면 약 1조 6천억 정도가 세이빙이 됐다. 하하. 그러니까 그 책임을 사실은 그 비용을 롯데월드에서 대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남공항에 그런 활주로 트는 문제, 이런 부대 시설하는 문제 등등의 롯데월드 측이 이득이 본 게 1조 6천억쯤 된다. 어바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MB를 기억할 때는 늘 반띵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 여기 저 지상파 방송인데 아까 뭐 자꾸 조인트 말씀하시고 반띵 좀 아름다운 우리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수익 그게. 추구. 뭐 반수익 추구. 예. 반수익 추구? 50% 그냥 수익이나 드실래요? 그래서 왜냐. 근데 이게 예. 이미 팟캐스트가 인간의 아주 미디어의 원초적 감정을 건드려 갖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동영 작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 용어의 대중화. 이 필요해요. 자 계속해 주세요 롯데 얘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을 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롯데월드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월드는요. 증언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공군에서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소환하면요. 얘기 다 나옵니다. 게임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 있고 그러니까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MB는 4대강 뭐 이런 거 그 차치하고 자기가 저지른 이런 그 수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산 비리는 반역죄다 이렇게 예, 표현했잖아요. 맞습니다. 표현했죠. 예, 예. 예. 근데 왜 방산 비리 얘기가 안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방산 비리 얘기 안 나와요. 글쎄 왜 안 나올까요? 예. 김관진은 나왔죠. 지금. 한간에 로키드 마틴의 장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김관진을 털면 방산 비리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죠? 풀려났잖아 오히려. 예. 풀려나왔죠. 예. 방산 비리 김관진은 MB 정부 시절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7, 8년을 그렇죠. 네. 국방을 관통하고 네. 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그래서 일단 가벼운 거로 직권남용으로 먼저 신병 시작을 한 확보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한 네.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면은 줄줄 나오는데 이 중에 지금 오늘 열거한 것 중에 제가 결정타를 갖고 추적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건 여기까지. 주진우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외 자금. 예. 그다음에 이 해외 공작금인지 아니면 MB께서 해외 빼돌린 돈 이게 국고일 경우에 대비해서 주진우 기자는 그걸 추적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고. 예. 저는 다른 경로에서 추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었다 놨다 할 언제쯤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거 밝히면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할게요. 아, 진짜 얘기해 아, 예. 주세요. 궁금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방산 비리 이거-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좀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꼭 우리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특활도 네. 정리해 주세요. 특활도 국민 감정을 건드릴 게 있어요. 네. 아하. 특활비. 특활비 국민 청와대 감정. 갔는데 청와대에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참 궁금하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맞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한꺼번에 마칠 시간 다 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마칠 시간 다 됐기 아니 이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예. 다스 의혹 관련해서 팟캐스트 버전에 가서 물어봅시다. 지금 그래요. 팟캐스트로 가서 물어보고 저 라디오 버전이 좀 짧아서 예. 그 아쉽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면 바로 됩니다. 오셔야겠다. 야 이건 낚시 제대로 되네. 정봉주 의원은 계속해서 팟캐스트에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들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국회는 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런 네. 말씀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쉽게도 DNA가 정치인 DNA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핏줄까지 모세혈관서부터 그 경동맥까지 동맥 정맥까지 다 정치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죠. 해야 돼요. 저.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닌 곳에서 정치를 하겠다. 근데 하는데 의원들이 정치권에 그 진입하는 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줄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80명, 90명씩 쓰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도. 131명이었습니다. 예. 131명. 예. 거기 이제 국민의당도 있으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22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의원들이 제가 돌아오는 걸 반대하지, 찬성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됐거든요. 네. 제가 오는 순간 동물. 야생, 사냥을 해야 되는 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봐요. 복권되면 입각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사자로 평가하면서 사자와 호랑이는 한 우리에 사는 것이 아니다. 참.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개랑을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곡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예. 어떤 곡 갖고 오셨습니까? 배치기의 눈물 샤워. 배치기의 눈물 샤워. 이거 뭐죠? 이 곡을 선정한? 이게 이제 그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눈물 샤워라고 하는 게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 때 이 막 눈에 이렇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러는데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눈물 샤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눈물 아주 샤워. 그 이제 에일리하고 피처링 에일리. 그래서 이제 배치기가 랩하는 건데 무척 이렇게 가슴에 오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추천해 주신 배치기의 눈물 샤워를 들으면서 저희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의원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버전 안 넘어가요? 이 라디오 때 인사를 하셔야죠. 라디오만 듣는 분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실수했습니다. 팟캐스트로 반드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네, 49금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이제는 뭐 조인트고 뭐 나발이고 막 하세요 이제. 나발이 그 말을 아까 나발이 아니고 나와까지 했어. 나와 우산 이랬어요. 나와 우산.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네. 표준말을 써야죠. 그래요. 자, 본격적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네. 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물어봐. 그 동안 비결 유지한 이유 그 원인이 뭐예요? 너무 동안이에요. 피부가 좋으신데요. 흥국이 형이랑 동갑이야. 동갑이에요. 흥국이 형이 59년생인데. 네. 그리고 국회 보면은 지금 사무총장 하는 김교웅. 거기가 동갑이에요. 그거 같이 다니면 삼촌하고 조카인 줄 알아요. 예, 저 주기적으로 한 대씩 맞습니까? 솔직히. 이제 가끔 관리하고요. 보톡스도 이제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 스킨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피부 톤이 안 좋으면 혈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안 좋으면 주름 있는 걸 보톡스가 펴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주름이 안 잡히게 막는 거거든. 이거 사람이 착각하는데 펴지는 못해요. 잡히는 걸 막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좋아집니까? 피부 색깔이? 노폐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땀 계속 빼고. 사우나 어때 사우나? 사우나 좋아요. 아니 여기 이동영 작가도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좋은 거 지금 50 넘었나요? 저 사우나 거의 매일 가거든. 좀 맨날 술 먹고 사우나 가요? 아니 그리고 사우나 땀 빼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 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와, 운동하고 좋다. 이제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늘 예. 마음을 즐겁게 가져야 돼요. 항상 웃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젊음 유지의 비결은 상상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늘 상상력이 딱 끝나는 순간, 상상력이 줄어드는 순간에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 유지의 비결은 무한한 상상력. 그럼 무한한 상상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에너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이러고 상상, 야, 나이 든 사람이 왜 보수화 되는 줄 알아요? 상상력이 떨어지는 없어져서. 거예요.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갖는 거거든. 그래서 상상력을 끊임없는 상상력을 가져라. 그건 에너지로부터 나오고 에너지는 당신의 자신만만한 건강한 체력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그 무슨 보톡스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 이거 동의하는데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멍 때리는 게 없었어요. 이 대가리를 단 1분도 쉬지 않아. 끊임없이 상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는 축구 선수도 한번 돼보고, 그렇지. 선생님도 한번 돼보고, 뭐 유명한 강사도 돼보고.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복싱하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이러고 있다가 우주인한테 딱 납치가 돼갖고 걔들이 딱 뒤에 내려 싹 개비해갖고 나를 메시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계속 꿈꾸면서 살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기 제가 때문에 창의력이 막 나오는 이 거야. 두 분을 제가 옆에서 항상 보잖아요. 이 작가나 봉도사님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저는 항상 가지는 생각이. 되게 막 그 열정이 있고 어떨 때는 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화가 있는 거 두 분 다 비슷해 화가 있어요. 제 느낌이에요. 화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게 저는 두 분. 그렇죠. 이동영 작가는 열정이 있는데 예. 이 열정이 이런 거거든요. 강상류에 있는 돌은요. 네. 빼죽빼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이거든 그냥. 그리고 그 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영 작가는 뭐 돌로서 원석으로서 좋은데 강상류에 있는 돌이에요. 네. 근데 강하류에 있는 돌은 맨질맨질해요. 그리고 이 돌은 이미 풍상을 겪어왔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잘 안 부서져요. 빼죽빼죽한 돌은 막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막 그런데 강하류까지 내려왔는데 강하류로 오는 동안 3번의 굴곡이 있습니다. 징역 3번은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헬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들었고 심리 상담, 철학 강의, 피부과 상담까지. 정치 상담했잖아. 정치 상담도 너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이고 BBK고 지랄이고 이 얘기가 계속 합시다. 재밌구만. 이거 낫다. 이거 훨씬 낫구만. 딴 데서 말씀 많이 근데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정말 너무 좋아요. 배곡 너무 좋아요.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들 강의 갈 때 이제 우리가 20대들한테 그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요 MB를 닮아라. 소년들이 앰비스럽게 살아. 이거 제일 싫어해요. 앰비스럽게 근데 살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삶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좌절과 극복의 연속이에요. 네. 근데 그럼 좌절을 극복하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운동으로 연습을 해보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박지원 변호사 엎어져 갖고 팔굽혀펴기 하라고 하면 10개 하거든요. 10개도 못합니다. 예. 10개 하면 10개 하고 난 다음에 11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실링을 쳐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 그럼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뭐 팔굽혀펴기 20개 하다가 지금 뭐 한 50개 할 정도로 좀 육체적으로 버텼는데 육체가 버티면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틈날 때 가급적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사우나 하는 거 주면 사우나 가고 사우나 하다가 거기서 또 팔굽혀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돌파하는 훈련. 그럼 정신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돌파하는 훈련이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훈련이 정신적 훈련까지. 육체적 훈련이 되면 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상상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전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으면 진보가 되는 거고. 와. 의원님 저희 세바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 이런 거 좋아. 와, 난 너무 교육받는 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운동 얘기 계속 했는데 뭐 이런 지금 헬스 운동 말고 원래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태권도도 잘하고. 복싱 선수잖아요. 복싱도 했었고. 복싱도 했고 축구도 했잖아요. 축구도 했었죠. 정식 축구 선수 라이센스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고. 주짓수 안 나오나요? 주짓수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최재성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축구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최재성 의원은요. 다 몰고 다니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하고 우리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 아니에요. 근데 축구하는 스타일 보면은 약간 자기 욕심이 강한 게 보여요. 축구를 해보면 내가 이제 축구로 평을 해줄게요. 네네. 유시민 장관은요. 레프트 윙이에요. 근데 안 움직여. 뭐야 윙이 제일 많이 움직여야지. 근데 윙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노. 거의 공격 라인에 가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저 깊게까지 또 올라가지도 않아. 깊게까지 올라가면 센터링 해갖고 우리 공격수한테 줘갖고 골을 따게 하는 게 윙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도 가지 않고 저 그 골대 라인과 하프라인 중간쯤에 서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되나? 그럼 패스하는 사람이 주기에는 패스는 편해요. 패스를 잡았고 슬쩍 하다가 바로 유시민 장관의 특징은 가성비가 높게 축구를 해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센터링을 하는데 동네 축구에서 제일 어리버리한 포지션이 골키퍼거든요. 센터링 날려오는데 잘못 잡고 골대로 날려오면 그게 슈타링이 되거든요. 슈타링. 윙인데 골을 잘 잡아. 그게 뻥 잡는 게 매라고 아주 효율성 높게. 아니 방송도 그러잖아. 우리는 무식하게 그냥 탁 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꼭 뜰 거만 하잖아. 최고만 하잖아요. 최고의 시점만. 그래서 유시민 장관을 보면 잘 안 움직이면서 레프트 윙인데 이야. 골도 잘 넣는다. 자 최재성 의원은요. 공 잘 차요. 잘 차죠. 잘 차는데 최재성 의원은 막 몰다가 뺏길 때쯤 되면 패스해. 그럼 우리 편도 포지션을 못 잡았고 공을 제대로 못 잡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링카. 최재성 의원은 공격수. 저 링카인데 링카는 앞뒤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면서 이 사회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율자.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우리 편이 딱 안정적으로 패스를 받을 때 주는 배려의 축구. 그러니까 축구를 해보면 다 알아요. 한병도 정무석. 한병 지금 요번에 됐던 정무석. 그러면 한병도 정무석 대를 그 팔자죠. 한병도 오른쪽 윙이거든요. 오른쪽 윙이면 페인팅도 줬다가 센터링 하려고 그러다 치고도 들어갔다가 그렇죠. 해야죠. 접기도 했다가 밀고도 했다가 이래야 되는데 한병도는 딱 공을 잡으면 고개를 숙이고 들이 앞으로 뛰어요. 빨라갖고 그 골대 라인까지 갔다가 그때 브레이크를 끼 잡는데 못 잡고 아웃이 돼. 이게 평상시 한병도 정무석의 성실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네요. 브레이크 없이. 그 공 차는 거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황병도, 정봉주, 최성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네요. 여기 한 팀이면. 세 명이 너무 무조건 잘하는. 이기죠. 무조건 이겨요. 그러면은- 유시민까지 잘 차요. 그럼 유시민까지. 유시민 장관. 빅4입니까 국회? 빅4라고 하는 건 없었고요. 네. 그때 뭐 이제 F4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건 없었고 그냥 탑1 저 혼자. 정말 월등했습니까? 축구 선수 했던 사람들 정말 잘 차거든요 원래. 뭐라 그랬냐면 예. 그때 이제 임기남 감독이라고 그 네. 코치인데 국회 2004년도에 첫 모임을 하는데 축구 연맹이 국회의원 축구 연맹이에요. 일본하고도 붙고 이랬잖아요. 사단법인 일본하고 붙으면 우리가 13대 0으로 이기고 그랬어요. 근데 첫날 공을 차는데 그때 나와서 막 잘난 척하는 인간이 있어. 네. 자기가 체대 나왔다고. 누구겠어요? 안민석 아니야? 안민석이죠 뭐. 예. 근데 안민석은 네. 안민석 의원은 주특기가 뭐냐면요. 200미예요. 200m예요. 빠르네요. 예. 200m인데 제가 또 고등학교 때 800m 계주 선수 아니에요. 아마추어 사립학교 8개 연합에서 하는데 200m씩 그 800m 계주거든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빨랐어요. 와. 맨 땅에서 11초 8이 나오던 내가 실력이야. 그리고 타탄 트랙에 섰으면 11초 6, 11초 5까지 나와요. 스파이크 신고 타탄 트랙에서. 근데 안면서 딱 나와갖고 시꺼멓게 생긴 인간이 이쪽으로 쓰고 저쪽으로 쓰고 막상 공을 차니까 좀 차는데 딜이 뛰는데 뛰는 것도 나보다 느리지. 스킬도 떨어지지. 첫날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민석은 축구장에서 사라져요. 망신당했네. 내가 체대 출신인데 이상한 놈이 나타난 거야. 근데 임기남 그 코치가 딱 오더니 어이 여기 의원들 차는 데니까 여기 보좌관들 나가요 그래. 저더러. 보좌관 줄 알고 너무 잘 차니까 무슨 축구 선수 출신의 보좌관이 온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임기남 감독이 지금 부인이 서초구 구의원이거든요. 재선 구의원이 이제 삼선 도전하는데 그 임기남 코치가 나한테 나중에 술 먹고 야 자기는 국회의원 선수 출신의 보좌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 축구연맹의 주장이 돼요. 제가 2005년도에. 아무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이다 오늘부터. 그 최재성 의원이 맨날 그거 갖고 난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을 잘 차고 카리스마가 출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그냥 당신 주장이다. 딴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최재성 의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의원 다 물어봤어. 맞아요? 다 인정하더라고. 아까 말했니까 유시민 의원까지 4명은 다 잘 찬다고 네. 얘기했는데 그 저쪽에 한나라당 쪽 사람들 중에 잘 찬 사람 없어요? 새누리당. 지금 그 내가 이제 17대 때는 같이 안 했는데 18대 때 갔더니 김영철, 황영철, 황영철 저 강원도, 그 이제 뭐 황영철 이래도 명예훼손 안 돼 친하니까 촌놈, 강원도 촌놈. 속초, 야 여기 홍천. 예, 홍천. 근데 나는 국회의원 떨어지는 게 그렇게 충격인 줄 모르고 18대 시작이 되고 국회의원 축구연맹이 모였잖아요. 근데 난 떨어지고도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그 같이 국회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차거든요. 직원들이 나한테 패스를 안 하는 거야. 국회의원 아니라고요? 그때 몰랐죠. 그리고 세 번 갔거든. 그다음서부터 감독이 슬쩍 눈치를 주더라고요. 의원님. 여기 현역 아니면 나오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차면서 보니까 그때 딱 차는데 봤더니 황영철 의원이 동네 조기 축구에서 11 에이스에 들어갈 정도로 잘 차요. 우리 17대 때 잘 차는 사람들이 없어. 잘 차는 사람들이 없고 원희룡 지사가 이제 마라톤 하니까 잘 뛰는데 그 테크닉이 떨어지고 황영철 의원은 그래서 나 그때 보고 참 좋은 정치인이 왔다 그랬는데 뭐냐면 저는 공격형 링카예요. 거긴 수비형 링카에서 뒤에서 굳은 살림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정치하는데 보면 비슷해요. 좀 굳은 살림 하잖아요. 축구하는 건 많이 알아요. 뒤에 쳐져서 굳은 살림 하면서 하는데 딱 접고 좌우 그 윙한테 패스하는데 킥도 좋고 눈 시야가 확 열렸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정도면 에이스급이다. 지난 우리 시사한 대로 왔었거든 황영철 의원. 본인이 조기 축구 얘기 한 2-3번 하고 갔어요. 잘 차요. 잘 차고 이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참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다리만 쓰죠.
거기서 공 차고 들어오면. 네. 네, 저희 라디오에서 그 팟캐스트 꼭 들으시라고 다스 얘기 한다 그랬는데 지금 피부하고 조기 아니 제가 축구 한다스 얘기하잖아요. 한다스 얘기 한다스. 알겠습니다. 한다스 얘기하고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에요. 어떡하면 뭐 좋아. BBK고 뭐가 그래. 아니 BBK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감정의 부분이 있었고 다스가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BBK 다스 도곡동땅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법적 과정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역사 인식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던졌던 네. 우리 시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인 겁니다. 그래서 BBK는 도곡동 땅은 다스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데 네. 이걸 법으로 옥죄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라디오 편에서 얘기했던 140억 네. 끄집어오는 과정 이 부분만 들추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할까요? 예. 검찰은 다스는 하죠. 네. 직권남용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20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쳐 돌아갔었는지 그런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를 뽑지 말자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날리는 반성문이에요. 네. 자 마지막 요 발언으로 아까부터 다 됐네. 다 빠졌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됐어 지금 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리고 멋있어요. 우리 방송 자주 좀 나와줘요. 예, 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동영 작가가 전국 와서 너무 어벤져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냥 출연료만 듬뿍 줬는데 또 오늘 나오라 그래갖고 저는 출연료 주지 마세요. 돈이 많으니까. 왜냐면 다른 그 출연자들 주고 예, 사회는 좀 나누고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그 돈 갖고 우리 회식하자는데. 그럼요. 좋아요. 그 출연료 씨 얼마 된다고 그거 드려야지. 그럼 뭐 얼마 많지도 않은 돈. 그래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 또 다음에 나서 또 재밌는 얘기. 예, 그럼요. 축구 얘기. 예. 뭐. 축구 얘기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는 소중해요. 저희가 추적하는 게 꼭지가 따지면 네. 정말 그거 갖고 1시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말씀 좀 새로운 꼭 거. 해주십시오. 새로운 정보 들어옵니다. 2개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나와주신 우리 정봉주 의원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자정이 다 돼간 시간인데 요 끝나고 또 약속이 있으시대요.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너무 바쁘십니까? 바쁘게 사시고 네, 고맙습니다. 열정적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방송도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 꿈과 홍상이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